안녕하십니까. 하이CNC IB관 팀장 재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구연고 출제 경향과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요, 구연고 영어 내신 시험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개랑요, 모의고사 1개인데, 모의고사 1개가 온전히 거의 다 나오진 않고, 선생님들이 나올 지문들을 좀 골라주세요. 한 10개에서 좀 많을 때는 한 15개 정도에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문제 유형은 듣기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듣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선언 수형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하자면 시험 범위는요, 평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유형은 듣기가 안 나오고 객관식하고 선언 수령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하시는 구연고 영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기존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제가 지금 2021년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19년도, 18년도면 마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쭉 상승곡선 거리듯이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로 안에서 구연고의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계속 애들이 좋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좋은 애들이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시험 점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자, 뭔 말이냐? 변별을 잘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90점대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서술형 영작이 단순 암기에서 변형이 많이 되고 있다. 자, 뭔 말이냐면 내신은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힘들어. 다시 자. 안녕하십니까. 하이CNC IB관 팀장 재기라고 합니다. 오늘 영어 구연고 출제 경향과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연고 내신 시험의 기본 정보사항을 보면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가랑 모의고사 1개인데, 모의고사 1개 중에서도 선생님이 나올 지문들을 보통은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의고 개수가 한 10개에서 좀 많을 때 한 15개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근데 문제 유형을 보면 객관식과 선언수령인데, 특이점이 듣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듣기가 나와도 변별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에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변별이 많이 되는 데는 당연히 이 선언수령입니다. 그러면 이 구연고 영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구로구에서 구연고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지다 보니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직도 학교 시험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죠. 제 학생들 보면 올해를 예를 들면 1학기 중간, 기말, 중간이 지금 끝난 상황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 기말, 중간을 놓고 보면 중간은 또 굉장히 좀 난이도 또 변별이 안 돼서 거의 다 막 90점 이러고요. 기말은 어렵게 나와서 이제 변별이 됐고, 또 이번 중간도 난이도 좀 실패를 해버려서 막 90점대가 너무 많은 얘기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선생님 90점대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잘못 아시는 거죠. 왜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중요해요. 등급이. 만약에 90점을 맞았는데 등급이 3등급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80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점수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등급이 기록되는 거니까요. 아시죠? 자, 다음 거. 서술형 영작이 단순 암기에서 변형이 많이 되고 있다.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할 게 뭐냐면, 예전에 구연고는 단순 암기를 시키면
서술형이 그대로 나오니까 암기를 누가 더 잘하나의 약간 싸움 같았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특히 구형고는 정해진 대로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고 그 중요한 부분을 또 암기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럼 점수가 곧잘 나오는 이런 학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뭐죠? 변형이 많이 되고 있다. 시험 문제를 여기다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영작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가 다른 거냐면 요게 암기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했던 내용과는 똑같지만 여기에는 단어와 형태를 선생님이 변형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구형고 치고는 많이 변형된 거여서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오, 이 정도까지 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에 들어갈 거니까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죠. 아시겠죠? 다음 거. 자, 서술형이 어렵게 나오고 변별된다. 부분 점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그 구형고 선생님들이 쓰는 변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의 배점 자체가 높고, 뭐 물론 나머지 학교도 비슷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구형고가 특히 부분 점수를 절대 안 줍니다. 부분 점수를 안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6점짜리가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등급 자체가 바뀌거든요.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부분 점수를 좀 주면 뭐 이게 2점 감점, 뭐 3점 감점 이런 식이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좀 줄 세우기가 되는데 서술형 하나 틀리면 와장창이에요. 전체 30문제 중에 예를 들면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와장창의 느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난이도 조절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 3년 동안에는 계속 그래왔고요. 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시험의 난이도의 조절의 실패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이 CNC 특히 또 저한테 듣는 구형고 학생들은 좀 실력이 있는 편의 학생들이 오거든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좀 왔을 때 정확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쉬우면 점수가 완전 95점 이상으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100점도 꽤 많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럼 이제 점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난이도가 있을 때 잘 봐줘야 됩니다. 그 난이도가 있을 때. 그럼 이제 등급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럼 이에 따른 내신 대비 방법은 바로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신 전에. 내신하는 동안에는 이 어법 실력이나 영작 실력을 가르쳐 줘도 학생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기해야 되고 공부할 양이 많은데 내신 전에 기본적인 어법이나 영작 실력을 늘려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 내신의 이 점수를 만드는 건 내신 기간 동안이 아니라 기간 전이죠. 물론 웬만한 많은 학교들에 해당하지만 구형고는 특히 이 영작. 왜냐? 구형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어 내신 시험에서는 바로 서술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작 실력이 늘려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거. 주제 제목 요지를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그냥 서술형이라고 하지 않고 서논술형이라고 앞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전에는 아니요. 한 3년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냥 영어를 어떤 조건을 준 다음에 주제를 영어로 쭉 수락합니다. 저도 원래는 그러면 채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에이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일일이 다 채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맞았나 틀렸냐 이거 물론 논쟁의 소지가 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다 그냥 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연습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공부할 때 이제 변형을 예상하면서 공부한다. 지금 하는 말들은 다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특히 구형고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이제 갑자기 많이 될 때가 있으니, 그것도 서술형에 있으니, 그거를 알아차리면 물론 맞겠고, 그거를 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점수가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거죠. 그 학원에 누굴 찾는 겁니까? 이제 저를 찾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변형하면서, 그 다음에 특히 저희 하이 CNC, 특히 저는 그 변형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주고, 알려주고, 또 예상해서 또 문제도 같이 내보면서 맞춰보고, 요 작업들을 좀 합니다. 자, 마지막, 꼼꼼하게 문제 푸는 연습한다. 자, 이게 뭐냐면, 다 구형고는 같은 맥락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서술형인데 이 꼼꼼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학생의 제 예를 한 번만 드리면 열심히 암기했고 영어 실력을 키워놔서 그 결정적인 내신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걸 애가 거의 맞았어요. 자, 잠깐만. 거의 맞았어요. 하나 빼고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말하기도 그러는데 they 다음에 were죠. they were. 근데 they was라고 적었어요. they was라고. 왜 그러냐? 자기가 암기했던 거랑 뭐랑 막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죠. 뭐 이런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B라는 학생. B라는 학생도 영작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머지 거 제 거 어법 뭐 해서 다 맞았는데 이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 명사에 S 붙이는 걸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7점이 날라갔습니다. 막 안타까운 막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뭐냐? 연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영작에서의 그 하나의 실수인데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게 구형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작을 어떻게 잘하는데요, 잭쌤이라고 하시면 뭐 물론 당연히 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문법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문법을 꼭 영작이랑 맞물려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형고 영어 내신 경향과 그거에 대한 대비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하이신CI 위관 팀장 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